노자 도덕경의 제17장을 보다 보면 훌륭한 위정자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 비슷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최상의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가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수준의 위정자들, 또 그 다음 수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뭔가 일이 쭉 해결됐는데 그게 뭐 왕이 뭐 설쳐서 해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해결된 이런 맥락의 얘기가 나옵니다. 통치자가 어떤 존재 자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뭐 나서서 뭔가 통치자가 뭘 한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정치를 이제 잘하고 있었던 거죠. 이 얘기를 보면서 근대 현대 이후에 그 정치인들이 뭔가 번지수 잘못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기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위정자들은 모두 깨달은 사람이라는 걸 추구하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정치인들에게 헤롯 엄마가 깨달음과 연계지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고의 특성은 딱 하나예요. 나를 나타내는 거. 오직 집중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집중받는 거. 그걸 위해서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자가 저 얘기할 때 그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그 얘기 뭐냐면 그 사람이 이미 자기를 드러낼 만한 그런 에고의 존재가 없다는 걸 의미해.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어야만이, 그 장자의 빈배에 보면 배를 젓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딪혀도 화를 안 낸다처럼 그 하는 존재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순서로 나와요. 그 다음 좋은 통치자는 칭송받는 통치자. 즉 되게 잘해. 내가 이렇게 잘했어. 이런 걸 드러내는 사람이지. 드러냈으니까 내가 한 일을 드러냈기 때문에 백성이 칭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 통치자.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두려워하는 사람. 엄하게 벌을 주고 내가 이렇게 위엄을 갖추고 내 위엄을 체면을 중시해서 내가 이렇게 벌 주고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날 존경해 할수록 백성은 두려워하죠. 그래서 자기의 체면이나 위엄을 중시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그 다음 통치자는 무시하는 사람. 그쵸?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 그 무시하는 사람은 뭐냐면 무능해서 제대로 통치도 못한 주제에 했다고 해. 그러면 백성이 무시하는 거예요. 무능한데 내 무능함을 인정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잘했다고 오히려 떠벌리고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무시당하는, 즉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못 본다는 얘기지. 적어도 첫 번째 칭송받았다는 그 통치자는 자기가 정말 잘한 거를 잘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인정을 받았는데, 이번 통치자는 어때요? 자기가 잘하지도 못한 것도 인식이 안 돼서 잘했다고 하니까 무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수준이 백성보다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다 이 세 경우가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 밑에 또 있나요? 마지막 통치자?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게 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가장 최상의 통치자 드러내지 않잖아요. 드러내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그 아까 물의 예랑 똑같아요. 자기가 한 공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이 얘기할 때 고집 부리지 않고 그냥 국민의 의견을 따르고 마음을 내리고 내 뜻이 없을수록 통치자는 통치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현대인의 많은 통치자들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왜 안 되냐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무슨 교육을 받아. 지식을. 돌을 닦는 건 비우는 거거든. 내가 사라져. 아는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옳다는 것도 내려놓고 아는 바가 없어지는 거고, 지식은 뭐냐면 아는 게 생겨. 나 이렇게 똑똑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알아. 내가 맞아. 이걸 강화시키는 교육이거든. 그러니까 너무나 에고가 강화돼서 국민들이 이렇게 하세요 할 때 너무 두려움이 올라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뜻이. 나는 그리고 대통령이야. 그럼 내가 위에 있다고 자꾸 인식이 돼.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거지. 그냥 아기처럼 돼서 다 비워져서 내가 아는 바가 없고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이럴 때 그냥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국민이 이렇게 얘기할 때 백성이 이걸 원할 때 그래 이렇게 백성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다 보면 저절로 순리대로 풀리는데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교육으로 관념의 틀이 많이 생겨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경제 지표 같은 거 마련해놓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시장경제에 맡겨라. 이게 바로 노자의 도덕경고. 시장경제가 뭐야? 국민이 원하는 대로
시장은 국민들이 만들잖아. 그 경제.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맡겨라. 자율에 맡겨라. 간섭할수록 더 부동산 시장도 요동치다. 이게 전부 노자랑 통하는 거야. 한 바가 없어야 돼. 자꾸 손을 대고 자꾸 내가 아는 척하면서 이럴 때 이렇게 하고 할수록 전부 다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모든 게 다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는 다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근데 그게 엄청난 경지예요. 왜냐면 무섭거든. 내가 자식을 나도 자식 키워봤거든. 너무 무서워. 얘가 잘못될까봐. 그러니까 얘가 사탕을 하루에 5개 이상 먹으면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해. 이빨이 썩겠지. 이거 뺏어. 뭔가 분별심으로 계속 오늘 숙제했어? 이렇게 숙제 안 하면 두려워. 그래서 아이한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내면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순간 제가 그 영재 교육을 하면서 아이한테 맡기고 내려놓으라는 그런 철학자의 교육을 듣고 그냥 맡겼더니 아이가 스스로 숙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웬일이니? 그랬더니 오랫동안 텔레비전을 보고 그랬더니 불안하더래. 내일 혼날까봐. 그래서 스스로 해.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느끼잖아. 근데 내가 대신에 걱정을 해주면서 너는 숙제 안 하면 어떡하니? 이러면 얘는 두려움을 안 느끼고 계속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알아. 내가 이렇게 과소비를 하면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막 억지로 나라에서 얘 돈 그만 써. 또는 돈을 안 쓴다고 더 쓰라고. 뭔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들어오면 스스로 자기의 갈 길을 찾아 잃어버리는 거지. 스스로 마음한테 맡기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아이에게 맡기고 자율성을 주는 부모가 최고인데 그거 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근데 백성에게 국민에게 맡겨서 국민 뜻대로 그리고 또 국민 뜻대로 맡기는 게 첫 번째 두려워서 못하고 두 번째는 욕심. 내가 이런 업적이 있어. 이걸 하려고. 내가 이걸 했어. 이거를 나타내려고 무슨 경제정책 무슨 정책을 내놓고 막 억지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래서 아주 시크한 철학자죠. 오쇼 라즈니시. 그분은 난 철학자라고 얘기하고 싶어. 동양 철학자. 그분이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세상에 해가 되는 존재가 정치가라고. 가만히 내비두면 잘 굴러갈 것을 그렇게 손을 대서 그 다음이 언론인이라고 했던가.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게 엄청 힘든 일이에요. 현대 교육으로는 불가능해. 그런 통치가가 나오기가. 돌을 닦아서 다 비워서 무의가 된 에고가 사라진 사람만이 그 두려움도 없고 맡겨도 두려움도 없고 또한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싹 사라져야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그 참 힘든 일이죠. 근데 어쨌든 가장 위대한 정치인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백성들의 뜻에 따를 수 있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을 때 국민들이 아니라고 막 여론에서 그랬어. 자기가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이 똑똑하고 좋은 것 같아. 머리로 판단했을 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하지만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면 이 노자가 말하는 그런 정치가 내가 없는 정치가면 국민의 뜻에 따라서 그래 아니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내 기준이 있고 또 내가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 근데 내가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아예 없을 때 그리고 그럴 때 국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거야. 또 잘못될까봐 두려움이 전혀 없을 때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은 누군가 막 칭송할 때 이미 내 마음은 힘든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지 누굴 칭송해. 사실은 내가 누굴 두려워할 때 힘든 거야. 내 인생이 앞에 닥친 일도 두려워. 근데 위정자까지 두려워해야 되나? 그렇잖아. 그리고 위정자를 무시할 때 제일 힘든 거야. 왜냐면 위정자가 든든하고 존경스럽고 칭송하는 사람은 조금 잠시 행복하기라도 하지.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너무 한심한 거야. 저런 사람을 믿고 내가 이렇게 백성을 해야 되나. 그쵸?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위정자가 있지만 왕이 있지만 있는 줄도 모르게 할 때 가장 행복한 백성이 되는 거 온전히 내 삶에 집중하잖아. 더 이상 누구를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고 왕인데 누구를 쳐다보고 칭송하고 두려워하고 합니까? 내 삶에 온전히 집중해서 그냥 살게 하고 물처럼 바람처럼 자유롭게 그냥 누굴 두려워하지도 않고 누구를 칭송해야 될 이유도 없고 누구를 막 무시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순리대로 사는 백성을 만드는 거. 가장 자기 삶을 완벽하게 살게 해주는 존재니까 최상의 위정자 정치가죠.
도 닦아서 우리나라에도 꼭 그런 정치가가 나오기를 정말 바라봅니다.